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3월 15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선택했을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준비해 봤으니까요. 1시간 동안 종목 이야기 또 시장 이야기 알차게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분들은 월요일에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고요. 수요일에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오직 화요일에만 개인의 선택에서 만나실 수 있는 두 분인데요. 자, 화요일의 특급 케미 두 분 파트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김정석 그리고 구준우 파트너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요.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예, 저희야 뭐 잘 지내는데 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죠. 다들 못 지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김정석 저도 파트너. 시장이 안 좋아서 모든 분들이 조금 고생을 하시는 거 빼고는 마음 아픈 거 빼고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래도 본인들은 잘 지내셨지만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을 좀 걱정해 주시는 두 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 준비해 오셨으니까 그 투자자분들의 아픈 마음 어루만져 주시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개인의 선택 10위부터 6위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0위 종목은 AT세미콘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상한가 달성했죠. 자, 9위 종목은 히든 종목이고요. 8위 종목은 투비소프트입니다. 7위는 남선 알미늄이고요. 6위 종목은 대한해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먼저 10위 종목부터 살펴봐야겠죠. AT세미콘이고요. 오늘 상한가 달성해서 3,42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사실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 최근 4거래일 내내 상승 마감을 했고 오늘 상한가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진입하려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김정석 파트너님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네. 저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다른 말씀 드리기보다는 일종의 작전주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이따 차트 보시겠지만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오늘 시초가 매매가 굉장히 유효했고 개인 순매수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높은 곳에서도 올라타신 분이 좀 많이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주가 현황에 따라서 상당히 트레이딩적인 면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요. 바이든 대통령께서 어떤 반도체 공급망 회의에서 삼성전자를 초대했고 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갑자기 급등을 하는 상황에서 이를 틈타서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라는 저점 매집에 어떤 공격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점상으로 지금 날아가는 상황이고 뭐 지금 상황에서 또 아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고점 매수를 또 유도하는 또 세력이 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매매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셨다면 오늘 시초가가 상당히 유효했다. 갭상승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상황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제가 또 매매했던 종목이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쪽 부분이 지금 공격 수급이라는 저의 메인 매매 기법이 동원된 그러한 상한가 기준봉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후에 점상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뭐 매매를 할 수가 없었고 물론 이 주식에도 많은 분들이 고점에서 물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날 잘 잡으신 분들은 지금 뭐 환호성을 이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환호성을 지르고 있겠지만 저 위에서 물리신 분도 수급적으로 보았을 때 많으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차트를 보시면 역시나 이쪽 편에서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쪽에서 이렇게 묶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이후에 비중을 조금 더 줄여 나가시는 방향으로 가시고 오늘 올라타신 분은 내일 차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 또 상승 여력은 여기서 공백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더 추가 상승 여력도 있습니다만은 내일 아마 매수를 임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 주식은 작전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리스키하다. 내일부터는 조심하자. 그리고 위에 계신 분들은 탈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좀 조심해야 한다라고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늘 깔끔하고 정말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김정석 파트너님과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김정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해주시면 역시나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위 종목 만나볼 차례죠. 9위 종목은 히든 종목이었고 8위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 이 종목은 반대로 하한가 기록했어요. 1,17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고요. 사실 기관이 이달 들어서 꾸준히 팔아낸 종목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사실 그렇게까지 떨어질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뉴스거리가 잘 안 보였거든요. 그렇죠. 이 종목 왜 이렇게 흐름을 보인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한가까지 갈 만한 종목이었나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종목 자체를 짚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뿐만 아니라 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컨설팅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2018년 9월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투비 바이오 신약 종속 회사까지 이제 설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기업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NFT 관련 사업으로 해서 작년 연말부터 주목을 좀 받았던 기업이고요. 400억 규모의 투자 유치라든지 NFT 신사업 강화를 작년 연말부터 함으로 인해서 아마 신규 매수 들어가신 개인분들은 그런 면에서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대표이사 고소고발건이 좀 문제가 좀 있었죠. 그와 관련해서 악재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했나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 부분 자체도 1월에 해소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좋은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을 해보기로는 지금 현재 NFT 관련해서 접근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가상화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에 들어간 상황이고 이미 조정을 과하게 받은 상황이고 NFT 관련해서도 우리가 거품이 아닌가 하는 지금 시장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어야 하는 종목이기도 하죠.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오늘 하한가를 과연 갔어야 했나라는 정도로 지금 뉴스가 딱히 그렇게 큰 악재는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중요한 부분은 1,500선에서 지지선을 오늘 같은 경우 깨고 거래량을 많이 동반한 채 깨고 아래쪽으로 하락세를 접어든 이후에 실질적으로 투매 물량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오늘 말도 안 되는 거래량과 함께 하한가에 들어간 종목이긴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신규 매수 들어간 분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 종목을 과연 왜 들고 계셨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종목이긴 해요. 일단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18년도, 19년도, 20년도 영업이익 상황도 적자를 꾸준하게 봐온 기업이고요. 당기순이익은 상태가 더 안 좋은 상태죠. 252억. 215억, 262억 적자를 보고 지금 상태로 봤었을 경우에는 지금 2021년도라든지 올 1분기도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닐 거라는 점이 너무 분명한 상황이고 NFT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개인분들이 매수를 좀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트렌드 자체가 NFT 관련 모든 종목이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고 NFT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 테마들이 모든 기업 자체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지금 향후 추세 자체에도 NFT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긴 하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빠르게 좀 오늘 같은 경우 정리를 못 하셨으면 내일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정리를 하시거나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비소프트 주주분들 오늘 정리를 하지 못하셨다면 내일이라도 좀 빠르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NFT 관련해서 요즘에 많은 종목들 또 지켜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심하셔야 할 게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많이 내려와 있다. 이런 부분이 우려 요소로 작용된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시장 상황도 짚어주신 구준우 파트너님과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구준우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또 QR코드 스캔하셔서 참여 링크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비소프트까지 짚어봤고요. 7위 종목 살펴볼 차례인데요. 7위 종목 남선 알미늄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점점 상승폭 반납 후에 오후장 내내 약세인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1.85% 하락한 2,39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사실 요즘 뭐 니켈이며 알루미늄이며 가격 계속 정상 범주 넘어서 굉장히 비싸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좀 영업이익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기대감이 작용할 줄 알았는데요. 오늘은 좀 떨어졌단 말이죠.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선 알미늄은 일단은 사마 알미늄, 조일 알미늄 같은 이런 주식과 대비해서 상승률도 낮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도 강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바로 이낙연 전 대표 관련주기 때문에 그렇다. 대선주에 엮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왔겠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다른 알미늄 주식보다는 당연히 탄력도가 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주식을 왜 오늘 개인 순매수 7위를 차지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식을 할 때는 항상 알미늄 섹터에서 대장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주식을 할 때 반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은 항상 대장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고요. 최근 알루미늄 가격 폭등에도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일봉상 보시더라도 대시세를 대선주와 엮여서 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방으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지금 뭐 7,980원이면 8,000원인데 지금 거의 2,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원자재 가격 폭등이라든지 지금 뭐 푸틴발 오일 쇼크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도래하고 있지만 당연히 실망 매물들이 죽어 있고 또 강력한 매수세가 발생될 모멘텀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 주식은 조금 관망했다가 무슨 모멘텀이 생기면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차트를 볼 때. 그리고 주봉상도 역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꺾였습니다. 물론 이것을 저점 매집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매매를 하시는 그런 측면으로 저는 볼 수도 있겠다 생각 들지만 지금은 모멘텀이 약하다. 고로 이 종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bad, 안 좋다. 이왕 하시려면 사마 알미늄, 조일 알미늄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떠냐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타 알루미늄 관련 기업에 비해서 탄력이 약한데 정치 테마주 면에서 흐름을 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한마디로 배드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왕 하실 거면 삼화 알미늄 또는 조일 알루미늄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6위 종목 살펴볼 차례인데요. 자, 6위 종목은 대한해운이었습니다. 대한해운 오는 7.75% 크게 하락을 했는데 장 내내 하락했고 또 하락폭을 점점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2,855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사실 천연가스를 구하지 못해서 전쟁 이슈로 LNG 수요가 급증할 거다. 또 이런 수주가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LNG 관련주들은 좀 흐름이 좋지 않을까 또 기대를 했던 면이 있는데 네. 오늘은 좀 안 좋았어요. LNG 관련주 흐름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2주 전에 판단을 하셨어야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수혜를 받아서 주가가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호실적을 보이면서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66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1,459원 대비해서 39.7% 증가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1조 이상으로 해서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된 기업이긴 하죠. 이는 이제 SM그룹 편입 이후에 최대치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좋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좋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장 상황상 주가가 하락 측면으로 들어섰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약 2주 전부터 상승 흐름으로 턴을 하긴 시작했죠.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2월 초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위험한 흐름이 있긴 했었어요. 2월 초에 2200선을 일시적으로 1월 말이었죠. 1월 말에 일시적으로 2200선을 깨고 하락을 하는 순간에서는 위험한 순간이라고 판단을 했죠. 이때 이 당시에는 뭐 전체적으로 장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2월 초에 골든 크로스를 그리면서 2월 7일자로 이때 매수를 들어가셨으면 굉장히 베스트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후 흐름 자체가 상승 흐름으로 추세 전환을 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윗저항 같은 경우에 2,600선, 그 윗저항 같은 경우에도 2,900원 선, 저항이 강력하게 있었지만 어떻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던 상태였긴 했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제 이제 한 3일, 4일 정도만 차트를 지켜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기에는 주가 흐름 자체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익 실현 매물들이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7%, 7.75% 하락을 기록하면서 지금 주가 상태가 안 좋긴 하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상태로 그렇게 나쁘다고 판단을 하지 않고요. 오늘 장 막판에 하락 추세가 좀 강했기 때문에 이대로 내일 당장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무조건적으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2,650원 선 위에서는 강력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뭐 하루 이틀 더 나와서 2,600원 선 위에서 멈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으로 이어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이후 너무 단순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이슈, 호재다. 좀 짧게 보셨으면 좀 매매도 짧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3,500원 선 위까지 상승을 할 경우에는 또다시 한번 강력한 저항 때문에 이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지점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고 싶은 분들, 이제 신규 매수를 들어가시고 싶은 분들은 내일 같은 경우에 바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정을 한 번쯤 더 받고 이후에 조정이 멈추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2,650원 선 위에서 멈추는 게 확인되신 후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매도를 하고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분들은 지금 상태보다는 조금 잠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다렸다가 3,500원 선까지 상승을 한 후에 빠져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쟁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얻은 종목이었지만 차트를 보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실 분들 2,650원 선 위에서 강력한 지지선 확인하고 들어가셔라 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6위 종목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히든 종목 만나봐야겠죠. 자,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 9위에 이름을 올렸던 티플렉스였습니다. 네, 티플렉스 오늘 보면요. 6.3% 하락해서 6,990원의 종가 형성했어요. 니켈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니켈 가격이 올해 들어서만 400% 넘게 폭등을 했단 말이죠. 스테인리스 판가가 오르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떤 파트너님께서 먼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스테인리스 본관 기업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니켈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스테인리스 판가가 오르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요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니켈 가격 먼저 설명드리면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장중 한때 뭐 110%, 111% 급등하면서 뭐 최고가인 1톤당 약 10만 1,365달러까지 치솟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서 가격 폭등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전쟁 때문에 일어났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세계 니켈 공급의 10%를 차지하는 세계 3위 이제 보유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니켈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티플렉스도 스테인리스 기업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제 우크라이나발 전쟁 사태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호재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을 시작했으면 그걸 무조건적으로 일정한 상승 추세라고만 판단을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그 호재가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체크를 먼저 하시면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는 조심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 상황에서 4,500원 선에서 8,000원 선 고점 기준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한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 위치에서 물론 윗저항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추세로 가는 데 있어서는 윗저항이 없다라는 부분, 매물대가 없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위치에서 한번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한 폭 자체가 어제의 시가 기준에서도 위에서 멈췄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최저 가격 위에서 주가가 형성된 채로 버텨준다면 또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확률도 있긴 하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투자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종목은 조금 조심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은 조심해야 하는 종목이고 내일 상황 지켜보시고 오늘 최저 가격보다 높은 흐름 보일 때 좀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만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또 투자 경력이 좀 긴 분들이 진입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티플렉스에 대해서 우리 김정석 파트너님도 준비를 해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구 파트너님하고 의견이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저번 주에도 히든 종목이 누보였고 누보는 좀 트레이딩이 조금 잘 되시는 분 기준으로 눌림목이 강력하게 나오고 거래량이 확 주는 눌림목이 나오면 거기에서 매집이 다시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AS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날 다음 날 그때 눌림목을 줬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시외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때 혹시라도 건드리신 분이 있다면 충분히 단기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티플렉스적인 면에서는 역시나 고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전에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관련된 히토류 관련주로 또 득세를 했었던 주식이고 또 이것이 지금 또 원자재 가격 폭등, 스태그플레이션 등등과 맞물려서 이것이 다시 한번 시세를 내서 신고가를 출현시켰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오늘 개인 매수량을 보니까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깜놀했습니다. 여기가 자리가 어디라고 이렇게 폭풍 매수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고 항상 늘 여러분들이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가의 어떤 차트나 어떤 모든 면에서의 기준이 없이 그냥 이것이 소문나고 니켈 가격이 폭등하더라 이것을 뒤늦게 들은 개인분들이 이 고점에서 요행을 기다리시면서 폭풍 매수를 하신다는 것은 저는 지극히 리스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또 원유 가격이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원자재 가격도 급락을 하면서 오늘 리오프닝 주식이 다시 득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등등.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지금 주가 상황이고 아직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질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급변한다. 변동성 장세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도 급락을 또 했는데다가 니켈 가격도 갑자기 또 급락을 해버리면 이 고점에서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손절 커트라인을 정확하게 잡고 매매를 하시지 않는 개인분들은 또 우리 일명 시쳇말로 또 물리고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빠른 대응, 트레이딩적인 면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반드시 손절선을 본인이 잡고 임하셔야 되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를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추세 자체도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고요. 또 재자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또 공격 수급 주요 매매 기법 중에 지금 벌써 세력은 외인, 기관, 메이저 세력들은 말이죠. 여기에서 이미 1차 매수를 했고요. 제가 정확하게 이들의 수급을 읽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두 번째 매수가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폭풍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3차로 공격 수급이 발생했고 이 수급 현황 자체를 밑에 있는 이것도 보시면 대충 예상이 되실 겁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HMM 오늘 또 설명 또 드려야 되는데 페노션 이런 주식들도 처음으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수급, 폭풍 매수가 들어올 때가 타점이다. 늘 강조를 드리겠고요. 이미 그 위로 폭등한 상태에서는 이것은 내 주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점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나 여기 또는 눌림목 자리인 옆에 눌림목을 오늘 지금 눌림목 공략을 하신 걸로 제가 보이고 개인분들이 눌림목을 하셨다면 첫 상승 다음에 나오는 이 지금 거래량이 줄고 말이죠. 줄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급락을 하는 이 지점이 마지막으로 탑승 구역이었다. 마지막으로 시세를 먹을 수 있는 탑승 구역이었다. 지금은 니켈 가격이 갑자기 또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반드시 내일 또 추가 급락을 한다면 물론 거래량이 오늘 또 터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눌림목 패턴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위치 자체 즉 이격도 주가와 이평선과의 거리를 너무나 띄워져 있는 멀어져 있는 이런 주식은 이미 시세를 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고점 추격 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일 눌림목이 또 강력하게 나온다면 반드시 손절선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지금 구역이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구역은 아니다라고 정리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배드입니다. 맨날 배드 그러는데 지금 굉장히 기분이 울적하네요. 어쨌든 배드입니다. 네. 네, 티플렉스도 안타깝게도 배드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누보에 대한 AS도 해주셨고요. 또 티플렉스가 현재 고점이고 전쟁 이슈로 부각이 됐긴 했지만 원자재가 급락하는 상황도 반드시 좀 고려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 짚어주셨고요. 때문에 진입하려는 개인 투자자분들 손절가 꼭 설정하고 진입하셔라. 이런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히든 종목 티플렉스까지 만나봤고요. 자, 이번에는 5위부터 1위 종목 만나볼 차례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5위는 범양건영이 이름을 올렸고요. 4위 종목은 에이프로젠 MED, 3위 종목은 자연과 환경, 2위는 삼성중공업이고요. 1위 종목은 역시나 히든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5위 종목은 범양건영이었는데요. 오늘 흐름 보면요. 상승폭을 계속 줄여나가긴 했지만 장중 내내 강세였어요. 0.84% 상승해서 4,21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사실 범양건영 보면요. 대선 이후에 계속 강세였고요. 또 오늘 외인 기관이 다 팔긴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어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김정석 파트너님?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해필이면 아까 남선 알미늄도 그렇고 하필이면 왜 또 범양건영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당선인은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그런데 남선 알미늄도 민주당 쪽의 후보의 주식을 선택하셨고 또 이 범양 건영도 사실은 이재명 전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관련으로 폭등을 했던 시세를 냈던 주식이고 이 주식이 물론 저점으로 많이 하락해서 조정 구간이고 지금 현재 윤 당선인께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우후죽순 건설 부동산 주식이 지금 반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장주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왕이면 대장주를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이 주식도 지금 주봉이나 월봉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 말이죠. 지금 굉장히 시세를 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봉 자체도 지금 이렇게 꺾여가지고 완전히 저점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것을 저점 지지 반등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물론 전체적인 건설 부동산 섹터 자체가 정책 수혜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윤 당선인 관련도 아닌데다가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반등의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봐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일봉상으로 봐도 이쪽 부분이 사실상 제가 트레이딩하는 주요 매매 기법인 골든 크로스라든지 또 공격 수급이 형성돼서 뭐 200%, 300%를 날린 주식인데 이것이 시세를 끝내고 이렇게 내려왔다면 이 주식은 반등이 한동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강력한 모멘텀을 만나지 않으면 반등은 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고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주식은 좀 그저 그렇다. 이왕이면 대장주 쪽으로 초점을 맞추셔라.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네, 일단 한마디로 쏘쏘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윤 당선인 쪽 테마주는 아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장주를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반등은 약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김정석 파트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충분히 시세를 우리가 낼 수 있는 구간은 맞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이왕이면 워낙에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워낙에 손실률도 크고 그러신 분도 많은데 이왕 진입하시려면 반등의 각도 자체가 좀 강한 조금 이따 설명드릴 어떤 자연과 환경이라든지 또는 지하와 공약과 관련된 특수 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안정된 포지션, 안정된 주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현대건설이라든지 지금 제가 대놓고 추천하는 네.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주식들을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상승 각도에 있어서 더 크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대장주 오늘의 저의 키워드는 대장주입니다. 네. 네, 키워드로 대장주 제시를 해주시면서 아무래도 이 종목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시야를 조금 넓혀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4위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에이프로젠 MED입니다. 오늘 0.31% 하락해서 1,6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 오늘 흐름이 굉장히 희한했어요. 장중 내내 좋다가 막판에 하락했는데 3거래 연속 오르다가 또 오늘 하락을 했어요. 네. 구준호 파트너님 왜 그런 건가요? 상승 추세는 좋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 흐름을 보인 것 같은데요. 일단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들어가면 원전 관련주죠.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아직 그렇게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원전 관련주로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면 원전 특수 보온 시스템 누콘의 국내 유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는 좋은 기술을 가진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누콘 같은 경우에는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에서 경납 건물의 내부 보온을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말 그대로 필수적인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지금 현재 원전 관련 테마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조금 더 주목받을 테마이긴 하지만 현재 상태 실적을 우리가 많이 내고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차트 상황을 잘 보면서 들어가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는데요. 아래쪽 지지 약 1,370원, 1,380원 위에서 아래쪽 지지를 형성하면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차트를 조금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5일 이동 평균선이 지난주 목요일 준비를 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 골든크로스, 5일 이동 평균선이 10일 이동 평균선을 골든크로스 하는 순간 바로 윗부분에 21일 이동 평균선을 골든크로스를 또 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날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주가가 급상승을 했는데요. 이후에 일시적으로 밀렸지만 월요일 오늘까지도 상승을 이어나가긴 했어요. 하지만 이익 실현 매물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 흐름이 좀 좋지 않았죠. 이후의 흐름을 체크를 하시려면 단순히 뭐 원전 관련주니까 원전 관련 테마로서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일단 차트 상황까지 같이 지켜봐야지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 차트 상황을 제가 가장 시츄에이션을 높은 상황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시적으로 조정을 단기적으로 받고 1,450원 위에서 버틴 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으로 간다면 이후에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겠지만 이 부분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450선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와줘서 기존의 지지선까지 내려와준다면 전체적으로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라기보다는 당분간은 파동을 그리면서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1,450원, 1,500원 선에서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하더라도 위에 지금 제가 그려놓은 저항선을 체크하시면서 수급 상황을 보면서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800선에서는 강력한 이익 실현 매물이 또다시 한번 나올 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 위로는 들고 가는 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기술을 가진 좋은 기업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상승 쪽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래도 나름 최근에 좀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지금 물려 계신 분들, 탈출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은 부분이 적어도 1,400억 선에서는 지지선이 강력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조금 보유하고 계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원 선까지는 상승 추세 파동상 저항선까지는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는 편이 조금 나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동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 강력한 매수세가 강한지 수급 요인을 확인하면서 매수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탈출하지 못하신 분들 지금은 일단 보유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3위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자연과 환경은 오늘 1.57% 하락한 1,57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김정석 파트너님이 아까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정해주시는 그 매수 의견을 굿이라고 좀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맞췄나요? 맞습니다. 네. 벌써 정답을 바로바로 맞추시는 굉장히 실력이 많이 감사합니다. 느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자연과 환경적인 어떤 주식적인 측면에서 아까 차트를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범양 건영하고 사실 차트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명 대파동을 내고 잔뜩 세력이 조정을 주어서 계속 중간에서 이렇게 시쳇말로 물리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건설 관련주들이고요.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조드릴 점은 대장주 또는 직접 관련주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수익을 내도 더 내고 손실을 봐도 덜 본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대장주 떠들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역시 아까 언뜻 보시기에 똑같은 모양새죠. 범양 건영과 지금 보시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때 이미 상승파동, 우리 상승파동 초입부에서 진입을 해서 시세를 내야지 이런 어떤 큰 파동을
낸 종목, 특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대시세를 낸 종목은 함부로 조정이 왔다고 건드리지 마라. 이게 제 주관인데요. 이것도 역시 중간에서 충분히 시세를 또 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런 구역에서 정말 오랫동안 들고 가는 그런 주식은 또 되질 못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임해야 되는 주식이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사실 대파동을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구역이고 지금은 반등입니다. 강한 조정 뒤 급등 반등인데 지금 이 주식은 윤석열 당선인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 많이 상승하지 못했다는 점. 물론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요날 공교롭게도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 또 오늘 개인 순매수 상위에 속해서 이날이 사실 초반에 아침 시장에 공격 수급이 형성됐고 그 공격 수급의 주체는 이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입니다. 기관의 폭풍 매수 때문에 저는 여기서 초반에 진입을 했던 사람이고 또 어제 충분히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이걸 제가 요 포인트를 휴식 눌림목이라고 부르는데요. 거래량이 확 줄죠. 대량 거래량이 터진 다음 날 이렇게 거래량이 확 주는 것을 휴식 눌림목이라고 부르는데 이날 충분히 탑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지금 보시면 한 8.46%가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매집을 해서 오늘 사실 차익 실현을 일부에서 전량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때 조금 늦게 보신 분들이 오늘 흘러내리는 이 분봉을 보시고 대량 매수, 지금 여기 보시면 개인 대량 매수가 보이죠. 제일 밑에 막대기가. 그렇지만 저는 이 종목은 시세를 끝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평선 쪽으로 접근해서 1,500원에서 1,300원 사이 정도의 눌림목을 형성하면 충분히 분할 진입이 가능하고 한 번 더 슈팅 내지 시세를 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한마디로 굿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역시 한마디로 굿이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범양건영과 비슷한 차트 모습 나타내고 있고 대표적인 건설 관련주이자 또 김정석 파트너가 좋아하시는 대장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위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삼성중공업이었죠. 5,530원의 종가 형성했고 전 거래일 대비 4.66%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부터는 쭉 내려가는 흐름 나타냈던 삼성중공업이었는데 최근에 유럽 지역 선주와 또 컨테이너선 수주 계약 체결했다. 이런 소식 들리면서 흐름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단순히 수주 부분만 보면 호재가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하죠. 최근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수주 부분만 체크를 해보시면 호재가 많았던 기업이긴 한데요. 6천억 이상 규모의 LNG 추진선 내척 수주를 한 부분만 보시면은 호재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트를 또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2월 초 중순부터 해서 이제 3월 초까지 상승 흐름까지는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호재가 나왔으니까 아마 개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추세 흐름도 좋고 이런 상황에서 호재가 나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무조건적으로 조정 받을 때 매수를 들어가야지라고 판단을 하시고 아마 5,750원 선에서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판단해요. 아마 시점 자체는 지난 주중이거나 또는 어제 같은 경우 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 계신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호재라는 부분 자체가 이 기업 자체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큰 호재인지 또는 단순히 영업이익, 매출 부분에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호재,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발 호재로 움직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인 부분인지 장기적인 부분인지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은 삼성중공업이 전체적인 추세가 좋아진다 한들 지금은 차트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요. 기술적 분석을 동반하지 않고는 지금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제가 지지선, 저항선을 그려뒀는데요.
지금 3월 초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지금 6,200원 선에 강력한 저항선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약 5,200원 선에서 매수를 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이익 실현을 하기 시작한 부분이고요. 이후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 호재가 나옴과 동시에 개인분들 매수가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트를 보시면 5일 이동 평균선이 11일 이동 평균선을 뚫으면서 다시 데드 크로스를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암만 호재가 나온다 한들 그 호재가 기업 전체, 이제 종목 전체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거대한 호재가 아닌 이상 단순히 호재로 매수에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내일 같은 경우 이제 내일 또는 이번 주겠죠. 이번 주 중으로 차트 상황 아래쪽에 제가 그려놓은 그림과 같이 약 5,300원, 5,400원 선 아래쪽까지 떨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줘야지 기존의 윗저항인 5,200원 선까지도 반등할 수 있겠지만 아닌 경우에 아래쪽 5,250원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는 또다시 박스권에 갇히기 때문에 윗저항을 뚫을 확률도 굉장히 힘 자체가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윗저항까지도 상승 파동으로 이어나가는 힘 자체도 약해서 중간 정도의 약 5,700원 선까지 상승을 하다 다시 한번 아래쪽 지지선까지 떨어졌다라는 반복을 하면서 파동, 박스권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들어가기엔 좀 그렇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수주 부분만 보면 호재가 되지만 호재는 좋지만 그 호재가 장기적인 호재로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한다. 이렇게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위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화면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1위 종목은 HMM이었습니다. 네, HMM 오늘 흐름 보면요. 7.83% 하락해서 31,8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주가 하락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 극동 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을 것도 같은데 오늘 해운주가 일제히 좀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개인은 많이 주워 담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먼저 하시겠어요? 예, 제가 네, 먼저 김정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일단은 제가 방송국에 오기 직전에 지금 발표된 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매도의 주체는 외인이었습니다. 외인이 이 감사 보고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또 폭풍 매도를 했고요. 감사 보고서 내용을 봐도 사실 매출액 자체도 급감을 했고 영업이익 또 당기순이익 등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공시에도 보면은 퇴임 앞둔 HMM 배재훈 대표님이 책임 경영을 위해 샀던 자사주 매입이 24억의 차익이 발생됐다. 이런 또 공시가 나오면 사실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매도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저번 주에 HMM을 설명드릴 때 눌림목자리 11선, 21선을 공략도 가능하다. 매집, 다시 재매집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 감사보고서 내용과 공시 내용 등등을 보고 또 어제도 기관과 외인이 일부 쌍끌이는 들어왔습니다만은 오늘 갑자기 외인이 급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조선주 전체가 안 좋았습니다. 페노션도 좀 일부 하락했고 좀 전에 파트너님이 말씀하신 삼성중공업 등등 모두 지금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그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실현화되고 있다,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은 지금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오늘 11선 또 지지를 못 해줬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늘 11선을 붕괴를 시켰다는 점, 그리고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기본적 분석에서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었고 했는데 갑자기 실적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이런 감사보고서 내용이 나오면 아무래도
메이저 세력들이 강력하게 담은 이 두 번의 쌍끌이 자리 말입니다. 차트에 보면 두 번의 이 쌍끌이 자리가 매물이 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11선 또 이탈했고 오늘 지지를 못하는 강력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조선주 전체를 급락시켰습니다. 그리고 21선 눌림목 자리도 지금은 관망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종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탑, 리스키하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네, 스탑이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참 시간이 참 야속하네요. 사실 구준우 파트너님께서도 HM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오늘 죄송합니다. 방송 아닙니다. 네,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못다한 이야기 노란톡에서 더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구준우 또는 김정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못다한 이야기 더 많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면서요. 자,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